이제 너무 어려운 내용들을 많이 해서 그런가 뭐 좀 얘기들이 나와서 좀 아주 쉬운 내용, 정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카디오 풀모널 바이패스를 하는 동안 이제 그 어떤 체외 순환을 그 가동하기 위한 어떤 준비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예전에 다른 곳에도 그 발표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만들었던 슬라이드인데, 이게 뭐 그냥 쉽게 보실 수 있는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렵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그 이제 시작하시거나 이제 아니면 뭐 이제 그런 준비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 이제 체외 순환을 위한 구성을 좀 살펴보면 일단 크게 장비와 소모품으로 나눠질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장비가 꼭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장비에 이제 어떤 소모품들을 설치를 해서 이제 체외 순환을 할 과정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가장 큰 장비는 나눠보면 일단 하트럭 머신이 있습니다. 하트럭 머신은 뭐 다들 그 뭐 구글이나 여러 가지 뭐 찾아보면 알겠지만 뭐 여러 종류의 하트럭 머신이 있고, 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지금 사용되고 있는 하트럭 머신은 뭐 이 소린 계열의 이 S5와 S5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뭐 S3도 있는데 S3보다는 월등하게 S5가 훨씬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그 테르모의 이제 그 산스 계열이었는데, 지금 테르모의 이제 어드밴스 1이라고 어드밴스 된 장비가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에 보시면 두 개를 다 뭐 셋업하는 거나 이런 걸 올려놨는데 뭐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큰 이제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제 또 새로 나오는 장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이 되게 좀 진보된 장비가 이제 나오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 한번 구경을 해보고 싶은데, 장점은 이제 그 새로 나오는 것들의 장점은 이제 여러 가지 센서들을 다 사용할 수, 인라인이라고 하는데, 보통 그 라인에 있으면 라인을 잘라서 이제 커넥터를 연결을 해서 어떤 센서 장치를 연결을 해서 어떤 이제 모니터를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수치들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 새로 나오는 이제 스펙트럼에 관련돼서는 이 센서들이 이제 그 라인 아웃에 채우게 됩니다. 이렇게 그 바깥으로 이렇게 채우게 돼서 그 모든 어떤 센서를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소모품이 따로 필요가 없고 이 센서만 있으면 계속해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설치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장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정확하게 본 건 아닌데 한번 보러 갈 기회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지는 못했었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나중에 뭐 보러 갈 기회가 됐으면 뭐 보게 될 텐데, 이런 장비들도 나오려고 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그 어떤 소린에서, 그러니까 리바노바에서 나오고 있는 그 S5와 이제 S3인데, S3는 이제 거의 뭐 사용을 하지 않고 S5가 거의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테르모가 좀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센트리퓨갈 펌프가 가장 두 번째로 큰 어떤 장비일 텐데, 이 센트리퓨갈 펌프는 뭐 이것도 마찬가지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센트리퓨갈 펌프의 종류는 뭐 메드트로닉, 뭐 그 다음에 테르모, 뭐 소린, 그 다음에 뭐 마켓,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많겠습니다. 이게 보통 크게 이렇게 5개로 좀 4개 정도로 나누게 되는데, 이거 외에 뭐 메도스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메도스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렇게 뭐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들어오려고 노력은 했었는데 지금 왜 그런지 못 들어오는지. 이 센트리퓨갈 펌프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소린의 뭐 이름들이 다 있는데, 뭐 CP, 옛날에 BP에서 이제 CP40이라는 거로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뭐 BP80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프라이밍 용량이 80cc고, 지금 센트리퓨갈 펌프 CP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이제 프라이밍 용량이 40cc. 이 테르모도 이제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테르모도 이 용량 자체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테르모에서 나오는 센트리퓨갈 펌프가 있고, 이 소린에서는 이제 임펠라라고 하는, 이건 완전히 임펠라 타입입니다. 소린에서 나오는 이제 임펠라 타입의 바이오 펌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켓에서 나오는 이제 로타플로우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이제 요즘 에크모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센트리퓨갈 펌프인데, 이 로타플로우, 근데 이제 완전히 3개 중에
이 로타플로우의 방식은 좀 다릅니다. 이게 그 어떤 마그네틱이 있는데 이 로타플로우는 어떤 그 바이오펌프 같은 경우는 어떤 축을 가지고 어떤 피벗을 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 안에서 이제 그 마그네틱으로 회전을 하게 되는데, 이 로타플로우의 경우에는 고정돼서 어떤 축을 기준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로타플로우의 경우에는 이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부상에서 돌아가는 형식입니다. 이건 좀 같은 이제 마그네틱을 사용을 하긴 하지만 약간 좀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이 센트리퓨갈 펌프의 장점이라고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그 이제 혈액 손상이죠. 혈액 손상. 이 혈액 손상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롤러 펌프에 비해서, 롤러는 어떤 이런 레이스 웨이에 이게 롤러가 그 양방향 180도 방향으로 있고, 거기에 이 튜빙을 감아서 얘를 눌러서 돌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장시간 돌렸을 때는 이제 롤러 펌프도 그 어떤 혈액 손상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센트리퓨갈도 혈액 손상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 이 롤러 펌프보다는 이제 혈액 손상이 많이 적게 되고, 실제 예전에 비해서는 그 실제로는 뭐 저희가 혈액은 어떻게든 손상이 될 겁니다. 어떤 그 체외 순환 그 일하는 이 혈액이 체외로 나와서 다시 환자에게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모든 게 다 그 어떤 환자한테는 혈액에서는 이표면입니다. 이표면에서 뭐 응고 반응도 일어나게 되고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혈액 손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혈액 손상을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중 가장 크게 이제 지금 눈에 보이게 발전한다 하는 것은 이제 센트리퓨갈 펌프의 그 어떤 그 예전에 비해서 이제 혈액 손상이 적어지고, 그 다음에 이 회전에 의해서 그 플로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어떤 하우징 안에서 이 회전하는 과정에서 이제 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열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 어떤 이제 스태그넌트 이 블러드가 발생이 되면서 이제 클롯이 이제 형성이 되는 이런 과정도 있고, 이런 과정들을 지금 나오는 제품들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저희 병원에는 뭐 CP를 사용하고 있는데, CP40이라고 하는 메디토닉의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BP80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그런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혈액 손상이 확실히 BP80도 뭐 한 서너 시간 돌리면 뭐 이제 우리가 뭐 그 혈액 손상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뭐 랩을 해보는 거겠지만, 수술 중에는 어떤 그런 혈액 손상 관련해서 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눈에 보이는 거는 이제 헤마추리아를 확인하는 건데, 보통 BP80은 뭐 3시간, 4시간 정도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이제 조금씩 헤마추리아가 형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CP40 써보고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헤마추리아를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저 CP 쓴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래서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여러 가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그 헤몰라이시스라던가 어떤 열 발생으로 인한 이런 클랏 이런 것들을 발생을 줄이는데 많은 그런 어떤 발전이 있는 것 같고,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그 체외 순환을 운영을 하기 위한 가장 큰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상당히 뭐 많은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걸 뭐 다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뭐 많이 쓰는 게 이제 오토 트랜스퓨전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그 셀세이버입니다. 우리가 이미 얘기하고 있는 셀세이버인데, 이것도 셀세이버의 종류도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셀세이버의 종류도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웨토닉사의 뭐 오토로그라던가 아니면 그 헤모네틱스의 뭐 CS 뭐 5, 좀 플러스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데, 주로 이제 이 흉배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은 이 메디트로닉의 그 오토로그입니다. 지금 오토로그도 지금 새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서 지금 새로 신제품들이 나와서 현재 지금 막 쓰고 있는데, 저도 이제 조만간에 뭐 내일쯤 가서 아마 사용을 하게 될 텐데, 뭐 그것도 뭐 크게 바뀐 거는 없는데 많이 좀 세련돼져 보이더라고요. 가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고, 뭐 영상도 찍을 수 있으면 그것도 뭐 프라이밍하는 방법이라던가 뭐 어떤 셋업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거를 뭐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토 트랜스퓨전 시스템은 뭐 당연히 뭐 아시겠지만 어떤 자가 혈액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셀세이버의 경우에는 이 수술 필드에서 발생되는 이 혈액을 월석으로 빼내게 되면 이건 다 버리는 혈액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동종 혈액들이 많이 사용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동종 혈액을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이 셀세이버라는 장비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셀세이버는 그 수술 필드에서 이 수술 필드에서 발생되는 혈액을 이 셀세이버에 이제 연결된 라인을 통해서 이 셀세이버의 리저버로 다시 혈액을 모은 다음에 이거를 이제 원심력, 아주 높은 원심력을 통해서 분당 보통 한 10,000회 정도가 회전을 하게 되는데, 이 회전력을 이용해서 그 혈액 중에 적혈구가 이 가장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회전수를 보이면 결국에는 어떤 이런 바울의 가장 겉부분이, 가장 바깥 부분이 이제 적혈구가 모이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 가지 플래틀리트 아니면 백혈구 이런 것들이 다 이쪽에 모이게 되면, 이렇게 해서 모이게 되면 이 이제 노멀 셀 라인을 통해서 이제 워싱을 하게 됩니다. 워싱을 하게 되면 이 노멀 셀 라인에 이 셀세이버가 제품이 좋냐 안 좋냐는 어떤 걸 판단하냐면, 일단 이 레이어들을 형성하고 있을 겁니다. 적혈구하고 백혈구, 그다음에 혈장, 플래틀리트 이런 것들이 이제 레이어를 형성하고 있을 텐데, 이 적혈구를 제외한 이 나머지 부분을 그 수액을 통해서 이 부분을 다 이제 웨이스트백으로 다 보내는 겁니다. 그 나머지 요 적혈구만 모아서 이제 환자한테 다시 재주입하는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술 중에 그 혈액 손실이 많아서 이 셀세이버로 모든 혈액이 이제 들어오게 될 텐데, 이 들어온 혈액들은 그 중에서 여러 가지 혈액 그 성분 중에 이 RBC만 그 컬렉팅해서 이제 환자한테 주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혈액에 손상이 많다는 거는, 이 RBC는 계속해서 주입을 할 수 있지만 나머지 플래틀리트라든가 이 플래틀리트라든가 이 플라즈마는 다 워싱돼 가지고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혈액이 많이 손상이 된다 그러면 이런 것도 이제 성분 수혈을 해줘야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장비는, 가장 이제 수술에 사용되는 장비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따지면 VABD라는 장비도 있고, 이 백큐um 어시스트 비너스 드레이니지, 백큐um 어시스트 비너스 드레이니지, 그러니까 베인 정맥의 이 비너스 라인의 이제 드레인을 원활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장치들도 있고, 그다음에 피브릴레이터라는 어떤 심장을 인위적으로 피브릴레이션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장비도 있고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를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가스를 이제 혼합해서 넣을 수 있는 이제 가스 블렌더 이런 것도 있고 만지가 많이 있는데, 큰 것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루게 되고, 이 소모품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소모품과 이 장비는 당연히 이제 중요하고 소모품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여기도 종류가 많지만 이 소모품도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병원에서 선호해서 쓰시는 그 소모품들이 있을 텐데, 이제 멤브레인 옥시네이터가 있습니다. 이제 이제 옥시네이터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옥시네이터라고 하는 거는 에크모에서 사용되는 진짜 이 옥시네이터만 있는 이게 아니고, 이 옥시네이터라는 이 용어는 리저버와 그다음에 이 멤브레인 옥시네이터와 그다음에 힛 익스체인저가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를 이제 이 옥시네이터라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옥시네이터라고 하면 이제 리저버와 멤브레인 이 옥시네이터와 그다음에 힛 익스체인저가 같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다들 보시면 옥시네이터를 보시면 다 그렇게 동시에 다 같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것도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디토닉부터 시작해서 리바노바, 소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소린, 리바노바라고 하는데 소린, 그 다음에 마켓, 테루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크게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메도스라는 제품도 있습니다. 메도스 제품도 지금 현재 들어와서 옥시네이터를 사용되고 있고,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옥시네이터가 유럽 제품, 일본 제품, 그 다음에 미국 제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는 제품들을 사용을 하게 되고, 이제 멤브레인 이런 것도 다 이제 스페시피케이션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각각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특성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성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그래서 이거 이제 어덜트와 소아로 나올 수가 있을 텐데, 어덜트 제품은 거의 이제 어떤 그런
그 멤브레인의 사이즈라든가 이런 게 크게 이제 차이가 없는데 소아에서는 이게 상당히 좀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소아에서는 그 결국에는 옥시네이터의 선택은 결국에는 뭘 선택하는 거냐면 그 환자의 카디악 그 풀플로우를 줄 수 있는 그 정도를 그 산소를 풀플로우에 맞는 그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거만큼의 용량을 가진 이제 멤브레인 옥시네이터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소아에 뭐 소아도 많죠. 뭐 여러 가지 뭐 가장 많이 쓰는 게 요즘 소아에서는 그 이제 아트리얼 필터가 안에 옥시네이터에 같이 이제 그 이제 인테그레이트된 그 제품을 이제 FX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테르모사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제품을 사용을 해서 이제 그 스펙을 봐서 그 옥시네이터가 얼만큼의 그 레이티드 플로라고 하는데 이게 전격 혈류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전격 혈류에 좀 아셔야 되는데 나중에 뭐 이건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맞는 이거보다 그 환자가 만약 어떤 그 풀플로우라고 하는 개념은 만약에 뭐 3000cc의 플로우를 이 환자가 풀플로우다 그랬을 때 이 3000cc를 주었을 때 100%의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그런 문제입니다. 옥시네이터는 당연히 가장 중요한 기능은 그 산소의 전달입니다. 산소의 전달. 그래서 이름도 그래서 옥시네이터인데 이 산소들을 얼만큼 전달을 해줄 수가 있냐 그런 겁니다. 3000cc라고 맥시멈 플로우나 아니면 리커멘드 플로우 여러 가지 말로 나오는데 이 3000cc라고 만약에 예를 들었을 때 이거보다 더 많은 플로우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뭐 5000cc도 보낼 수가 있고 플로우 자체는 뭐 그 펌프의 RPM 자체를 올리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뭐 그런 거는 가능은 하겠지만 하지만 3000cc라는 어떤 스페시피케이션이 정해져 있다면 이 3000cc가 넘어가는 플로우에 대해서는 이 100% 그 환자한테 100%의 산소를 공급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옥시네이터에서 그 허용하는 그 플로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그 체외 순환 중에 그 옥시네이터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어른에서는 크게 이제 저기가 없는데 거의 대부분 그 스펙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소아는 많이 다릅니다. 소아는 종류별로 나눠져 있고 서너 개로 보통 나누게 되는데 그 소아에서는 그 옥시네이터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이 충분한 산소를 공급을 못 해줄 체외 순환 중에 못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이제 캐놀라입니다. 캐놀라.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가장 그 CPB를 시작을 하려면 뭐 장비도 있어야 되고 뭐 멤브레인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에 캐놀라가 없으면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캐놀라 그 이제 가장 에오르틱 캐놀라와 비너스 캐놀라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면 뭐 순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또 뭐 안 중요한 건 없는데 가장 또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그 소모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캐놀라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아셔야 됩니다. 캐놀라는 이 캐놀라의 선택을 왜 어떻게 해주냐도 되게 중요한데 제 영상도 한번 올렸던 것 같은데 이 캐놀라에서의 가장 특성은 이 플로우에 따른 이 프레셔 이 로스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프가 항상 보통 플로우가 높을수록 이 프레셔 로스가 증가하게 되는데 보통 이런 식의 뭐 그리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리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도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플로우가 높으면 프레셔 로스는 당연히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어떤 캐놀라의 특성 때문에 캐놀라가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거든요. 이렇게 캐놀라가 뭐 일자로 비너스 캐놀라도 마찬가지 이렇게 생기지 않았고 이렇게 됐다면 여기에 100이라는 플로우가 지나갔을 때 뭐 100이라는 플로우가 이렇게 나온다면 이게 프레셔 로스는 없는 겁니다. 근데 캐놀라가 보통 이렇게 생기지 않았죠. 뭐 입구는 좁지만 이런 식으로 좀 좁아집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 만약에 100이라는 플로우가 들어갔다. 근데 여기서 50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50이 프레셔 로스로 작용을 한 겁니다. 이 프레셔 로스가 높게 작용하면 근데 이제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걸 다들 아시겠지만 이 나머지 50은 그럼 어떤 형태로든 그 발현이 돼야 될 텐데 이 100%가 들어갔는데 여기는 50만 나왔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50만큼의 뭐로 발생이 되냐면 이제 벨로시티로 이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전단에서 들어간 거에 비해 이 전단에서의 속도가 많이 빨라지게 됩니다. 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수도꼭지 앞에 이렇게 잡으면 이게 멀리 나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프레셔 로스가 증가하면 할수록 속도가 증가를 한다는 거. 이 속도가 너무 많이 증가를 하게 되면 이제 jetflow라는 거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jetflow의 형성은 이 혈액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이 jetflow가 형성이 돼서 혈액이 이제 그 캐놀라 이 전단을 나오게 되면 그 나오는 순간에 다 이제 혈액이 손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캐놀라를 뭐 허공에다 대고 쏘는 게 아니고 이 혈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혈관 안에 어떤 월이라던가 이 jetflow 때문에 월을 쏘게 되면 이 월이 이제 뭐 다이섹션이 된다던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또 문제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캐놀라에 대한 특성은 꼭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가장 또 중요합니다. 여기서 캐놀라가 잘못되면 그 여러 가지 또 문제를 즉각적으로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멤브레인 옥시네이터보다 더 어떻게 보면 위험한 게 이 캐놀라를 정확하게 선택이 안 됐을 때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은 아마 많이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도 뭐 설명을 계속 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소모품 중에서 이제 카디오플레지아 이제 딜리버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카디오플레지아라고 하는 거는 이 결국에는 이 카디오플레지아가 뭐 아시겠지만 심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주입하게 되는 이제 어떤 용액인데, 그 이제 뭐 세포 내외의 이제 구성을 좀 아셔야 되는데, 뭐 이게 이게 혈관이고 그다음에 간질액이고 이게 세포 내라고 하면 이 세포 외에는 소듐 자체가 많이 들어가 있고 이 세포 내는 포타슘이 주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심장을 멈추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보통 카디오플레지아에 이제 칼슘을 보통 그 주입을 하지 않는데,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스토나트라는 걸 이제 심장이 딱딱해지는 이런 증상이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디오플레지아는 이제 어떤 원칙적으로 이제 칼슘을 잘 거의 이제 그 포함을 하지 않고, 대부분 이제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제 심근을 이완을 시켜야 된다. 그 이완을 시키는 방법은 이제 포타슘의 많은 양의 포타슘을 이제 그 카디오플레지아를 주입을 하게 되면 이제 심근이 이완되면서 이제 심정지가 되고, 이 심정지가 되어 있을 때는 이제 심근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산소의 소모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산소의 소모량이 줄어들게 되면, 줄어든다고 하는 거는 이제 결국에는 에너지 소비가 적어진다는 소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호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고, 크게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이제 메카니컬 프로텍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케미컬 어레스트, 메카니컬 어레스트와 이제 케미컬 어레스트랑, 메카니컬 어레스트는 기계적인 방법으로, 이 기계적인 방법은 뭐냐면 이 체온 자체를 그 심근의 온도 자체를 낮추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케미컬 어레스트는 이제 포타슘을 이용을 해서 심근을 이제 그 어레스트를 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병행이 되게 되는데, 다들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카디오플레지아는 그래서 대부분 그 이제 콜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차갑게 해서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포타슘의 이제 용량은 뭐 병원마다 좀 다를 텐데, 카디오플레지아 종류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블러드 카디오플레지아에 사용되는 용액과 이 혈액과 같이 뭐 4대 1로 4대 1, 그러니까 혈액이 4고 카디오플레지아가 1인 관계로 이렇게 블러드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톨로이드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이게 정질의 그 크리스톨로이드에 이제 포타슘과 여러 가지 그 심근에 그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약들을 주입을 해서 이렇게 주입하는 방법이 있고, 이 카디오플레지아도 뭐 어떤 걸 주입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는 뭐 요즘 사용되는 거는 이 블러드 카디오플레지아가 있고, 블러드 카디오플레지아가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톨로이드가 이제 크게는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요즘 이제 델리도를 많이 사용을 하고, 델리도 솔루션, 그 다음에 이제 HTK 솔루션이라고 해서 이 독일 브레셔나이더에서 만들어지는 이게 이렇게 해서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요즘은 뭐 이 델리도를 더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델리도 용액을 만들어서 이제 1대 4인데 그 이제 혈액이 1이고 카디오플레지아가 4에 이런 식의 이제 회로를 그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이게 주입을 하거나, 아니면 델리도가 1000cc가 있으면 250cc를 빼내고 여기에 250cc 혈액을 넣으면 이제 4대1 자체가 이제 1대 4가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주입하는 방법이 크게 카디오플레지아 지금 사용되고 우리나라에 사용되고 있는 거는 이제 보통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거보다 먼저 중요한 건 이거였습니다. 원래 이제 튜빙팩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튜빙팩은 뭐 이 말 그대로 이제 커스텀입니다. 이게 주문 제작입니다. 주문 제작. 이게 그 병원마다 사용되는 게 다 틀립니다. 이게 저도 뭐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뭐 대부분 이제 메인 어떤 줄기만 빼고는 대부분 뭐 다 똑같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그 곁가지로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고, 이런 커스텀 튜빙 팩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래서 어떻게 그 수술을 진행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떤 수술을 진행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어떤 이 커스텀 튜빙 팩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병원마다 어떤 그런 시스템들을 어떤 그 수술 목적에 맞게 여러 가지를 다 한꺼번에 포함해서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서 이것만 오픈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이제 다 들어있게 보통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뭐 다이섹션을 하든 뭐 캐비지를 하든 뭐 판막과 관련된 수술을 하든 뭐든 간에 하여간 이 안에 어떤 그 회로에 관련된 건 다 보통 들어가서 거기 튜빙만 이제 오픈을 하면 이 바로 이제 셋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커스텀 튜빙 팩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혈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혈관. 이 혈액이 이제 그 보통 RA에 캐뉼레이션을 해서 이제 드레인을 시키는데, 이 드레인에서 이런 연결되는 이런 라인들, 이게 다 이제 PVC 라인인데, PVC 라인들을 통해서 이제 혈액이 그 이제 드레인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리저브 옥시네이터, 그 다음에 뭐 이제 펌프를 지나서 이제 뭐 옥시네이터를 지나서 이 옥시네이터 나와서, 그 다음 이제 아트리알 필터가 나와서 이제 환자한테 다시 들어가게 되는 이런 과정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튜빙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튜빙, 이제 이런 튜빙인데, 튜빙의 사이즈도 이제 있겠죠, 당연히. 어떻게 크게는 뭐 이제 거의 이게 그 SI 규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하자 그래서 만든 게 이제 SI 규격입니다. SI 규격인데, 여기 보시면 나오는 거는 이제 뭐 2분의 1, 튜빙의 사이즈는 많습니다. 2분의 1인치, 8분의 3인치, 그 다음에 4분의 1인치, 그 다음에 16분의 3인치, 그 다음에 뭐 8분의 1인치까지 보통 크게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게 가장 이제 공통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아마 공통적일 텐데, 이거에 맞는 이제 커넥터들이 이제 따로 다 있을 겁니다. 이런 커넥터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는 다 튜빙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튜빙의 사이즈의 선택도 결국에는 이 환자의 이 풀플로우, 이 풀플로우를 형성해 줄 수 있는 크기로 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너무 크면 이제 어떤 이 튜빙 보시면 뭐 제 영상에도 있지만 보시면 라인이 그렇게 뭐 짧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길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안에 다 그 뭘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공기가 있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히모 다일루션이라는 이 혈리석이라는 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혈리석이 이 장점도 있지만 이 단점도 있습니다. 이게 항상 장단이 같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혈리석이 너무 많이 돼도 문제가 되고, 그렇다고 또 안 돼도 문제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히모 다일루션 자체를 어떻게 하면 적정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히모 다일루션이 너무 많이 되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튜빙 팩 자체를 어떻게 하면 많이 짧게 할까, 특히 소아에서는 더군다나 더 짧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어덜트에 비해서는 소아에서 훨씬 라인을 짧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한다. 왜냐하면 소아와 이 어른을 봤을 때, 소아가 어른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프라이밍, 아주 짧게 한다고 해도 훨씬 더 많은, 뭐 작게는 50%에서 많게는 200%까지 더 그 프라이밍이 더 많습니다, 환자가. 그러니까 당연히 소아에서는 무혈 수술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그래도 많이 이제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해서 이런 어떤 라인이라던가 이런 거를 상당히 줄이고, 결국에는 이제 프라이밍, 이제 볼륨 자체를 줄이는 이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이 소아에서도 많이 무혈 수술을 지금 진행을 하고, 저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튜빙 이 팩을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트리알 필터도 중요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하나의 이제 그 소모품인데, 아시겠지만 뭐 RA에서 보통 드레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리저버의 볼륨이 나올 거고, 이거를 이제 센트리퓨갈이나 뭐 롤러 펌프를 이용해서 이 혈액을 이제 옥시네이터에 보낼 거고, 이 옥시네이터는 이제 결국엔 최종적으로 이 아트리알 필터를 거쳐서 이제 환자의 뭐 에올타나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순환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에 가장 이제 이 아트리얼 필터는 가장 이제 환자의 그 최전선에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이거는 꼭 그 사용을 해야 되고,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공기가 넘어가서 바로 환자한테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아트리얼 필터가 있으면 이게 이제 일로 공기를 제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공기는 위로 뜨기 때문에 제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아트리얼 필터는 최후의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환자들 이제 공기나 아니면 어떤 데브리, 이 데브리들에 대해서 여기서 걸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최후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하나의 장치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새로 나오는 지금 소화 이제 그 테르모에서 FX라는 제품이 나와서 그 소화 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이 아트리얼 필터가 없어집니다.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이 옥시제이터에 이 같이 이제 인테그레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아진 게, 이 라인이 상당히 길어지는 걸 바로 여기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아테리로 이만큼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그만큼 프라이밍 볼륨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히모다일루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혈액에 대한 그 히모다일루션이 줄어들면서 뭐 동종 혈액을 사용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크게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아쉽게도 그 아직 어덜트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빨리 뭐 좀 들어와서 사용을 했으면 뭐 여러 가지 좀 좋은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뭐 다들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좀 빨리 들어와서 이걸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외국은 이미 뭐 다 사용을 하고 있고, 뭐 항상 좀 저희만 좀 늦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그 어떤 한 친구가 필리핀에 아는 그 심폐기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보내준 사진이 하나 있는데, 뭐 나중에 그거를 뭐 다음 요거 할 때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 우리나라의 장비보다 몇 배는 좋습니다. 실제 보시면 아마 좀 놀랄 텐데,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장비와 뭐 훨씬 모니터링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고, 되게 안전하게 수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외국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의료기술이 발달한 우리나라마저도 지금 필리핀의 장비는 밀리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사진을 한번 제가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고,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너무 많은 이게 처음 시작하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쉽게 그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이거 그 심폐기가 뭔지 궁금하신 뭐 선생님들이 좀 있으시면 저한테 뭐 가끔 뭐 문자도 오고 막 이러는데, 그런 거를 이제 답변해 드리기는 하긴 하는데, 그래서 좀 더 아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폐기의 기본 어떤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